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둘의 표정이 심각하다. 여보, 서연이가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확실해요. 제가 여자인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쥔다. 누구야? 누구 짓이야? 모르겠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집안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절망. 하지만 정작 서연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서연이 무릎을 안고 앉아 있다. 문 너머로 부모의 다툼 소리가 들린다. 당장 누구인지 말하라고 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서연이 귀를 막는다. 서연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끔찍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라듯이. 아버지가 마을 청년 몇 명과 이야기하고 있다. 표정이 험악하다. 혹시 우리 서연이 주변에 어슬렁거린 놈 없었나? 응, 요즘 이웃마을에서 온 놈이 하나 있긴 했는데요. 아, 그 머슴살이 하던 놈 말이에요? 그놈이다. 분명 그놈 짓이야. 아버지는 이미 범인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청년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놈,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인정해라, 이 나쁜 놈아. 청년이 무릎을 꿇는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 아가씨와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억울한 소년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저 누군가를 탓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 다 해결했다. 그놈이 인정했어. 아버지, 그런데 그분은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서연이 말을 멈춘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진실은 묻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도 함께 묻혔지요.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배가 많이 불러있다. 홀로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지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이 뱃속 아이에게 말한다. 미안해. 내가 이런 세상에 나와야 했어. 서연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어머니가 옆에서 돕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서연아. 어머니, 이 아이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될 거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1970년 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서연의 품에 안겼지요.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서연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다. 안녕,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기가 서연의 손가락을 꼭 쥔다.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었지요. 이 아이만큼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수가 서연의 방 앞을 서성거린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내 아이인데, 내 피가 흐르는데. 문을 열려다가 망설인다. 태수에게 이상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아이에 대한 것인지 서연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집착이었지요. 그 시선이 서연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고 달빛을 보고 있다. 민수야, 여기서 나가자. 이곳에서는 너도 나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바람이 나무를 흔든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서연이 아기를 더 꼭 안는다. 무서워도 해야 해. 우리 둘이 살기 위해서는. 서연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 저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뭐라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니? 여기보다 더 험할까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는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 마을이 서연에게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 하지만 떠나보내는 것도 두려웠지요. 서연이 민수를 재우다가 문밖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태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춘다. 민수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일상은 더욱 숨막혀갔지요. 태수 오빠의 시선이 날로 이상해졌고 집 안 분위기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문 밖에서 태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 아이인데 왜 나는 안아볼 수도 없나? 서연이 아기를 더 꼭 안는다. 서연이 아기 우유를 타고 있다. 태수가 들어온다. 서연아, 네, 오빠. 민수 좀 안아봐도 되나? 지금은 잠들어 있어서요. 계속 그럴 거야? 나는 삼촌인데. 서연이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태수의 요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삼촌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 시선 속에 숨어있는 다른 감정들을.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온다. 서연아, 요즘 태수가 자꾸 알고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니? 생각이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어머니가 주위를 살핀다.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딸을 세상에 홀로 내보내는 일은 너무 두려웠지요. 서연이 민수를 안고 산책을 나왔다가 마을 사람들과 마주친다. 아이고, 서연아. 아이가 참 잘생겼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발걸음을 빨리 한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정 섞인 관심, 호기심 가득한 눈길들. 서연은 그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지요.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다. 분위기가 무겁다. 서연이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뭘 말씀이세요, 아버지? 집에만 콕 박혀서 일도 해야지, 살림도 도와야지. 그러게요. 민수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아니요, 제가 볼게요. 왜? 내가 뭘 잘못한다고? 침묵이 흐른다. 식탁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누구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이 민수를 재우고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민수야, 엄마가 용기를 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태수가 문 앞에 서 있다. 서연아, 자니? 서연이 숨을 죽인다. 민수 보러 왔는데 자고 있어요, 오빠.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서연이 문고리를 꼭 잡는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고 있다. 어머니가 나타난다. 서연아, 이게 뭐냐? 어머니, 정말 가려는 거니?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쉰다. 어디로 갈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일단 속초로 가서 서울로 올라갈까 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지요. 어머니가 작은 주머니를 서연에게 건넨다. 이거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어머니, 이건 시집 올 때 가져온 반지도 팔았어. 얼마 안 되지만. 서연이 어머니를 껴안는다. 그리고 이건 서울에 있는 친척 주소야. 쪽지를 하나 더 건넨다. 혹시나 해서 알아놨어.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어머니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민수를 안고 나갈 준비를 한다. 편지 꼭 써라. 안부라도 전해줘. 네, 어머니. 민수 잘 키우고 너도 건강해야 한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아버지한테는 걱정 마라. 어떻게든 둘러댈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껴안는다.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지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서연이 민수를 안고 버스를 기다린다. 해가 막 뜨고 있다. 새벽 5시 30분. 속초로 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서연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하나와 아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만을 안고서 버스가 멀리서 나타난다. 민수야,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무섭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서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마을을 떠나고 있다. 민수가 조용히 잠들어 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골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서연이 창밖의 산들을 바라본다.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서연이 민수를 안고 버스에서 내린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마을이었지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서연이 서울행 버스표를 사러 간다. 서울까지 얼마예요? 성인 한 명이요. 아기는 무료고 1,000원입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준 돈을 꺼낸다. 서연이 서울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점점 큰 도시가 보인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지요. 매 킬로미터마다 과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깨어 울기 시작한다. 괜찮아, 민수야. 우리 새로운 집 찾으러 가는 거야. 서연이 서울역에서 내린다.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거린다. 1970년 여름, 서연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5살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홀로 서 있는 모습.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이 어머니가 준 주소를 꺼내본다. 성량리 어디일까? 서연이 좁은 골목을 헤매고 있다. 민수가 배고픈 듯 운다. 주소를 찾아 헤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너무 크고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서연을 보고 다가온다. 아가씨, 괜찮소? 어디 찾는 거요? 이 주소를 찾고 있어요. 아, 여기서 세 골목 더 들어가야 해요. 따라오세요. 서울에서 만난 첫 번째 친절. 작은 희망이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새로운 삶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지요. 길고 힘든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